먼저 팀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저희 팀명이 트렌드 센터인 만큼 저희가 트렌드에 맞는 자료 조사 능력이 굉장히 크다고 자부하는데요. 저희가 타겟을 선정하는데 초반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것을 풀어나가는 과정에 조금 집중하셔서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저희가 함께한 에피디어는 템퍼웨어라는 체온 측정 솔루션 제품을 주요 제품으로 하고 있는데요. 에피디어는 초기 스타트업인 만큼 아직 매출에 대한 전력이 확실하지 않으며 그 타겟 또한 아직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인 만큼 저희가 막중한 임무를 가지고 더욱 남다른 각오로 프로젝트를 임하였는데요. 템퍼웨어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온도 센서가 부착된 손목형 밴드를 착용하여 핸드폰과 리더기에 가져다 대면 데이터가 연동되어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사용자의 정보 및 위치를 일괄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업 측에서 저희에게 주셨던 미션 사항은 제품 관련 기술 동향 조사 및 마케팅 방안에 대한 것이었으며 저희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마케팅 방향과 기술 동향 보고서를 기업에 가서 제안드리면서 아이디어를 교류를 하였습니다. 저희가 수행한 마케팅 미션 중 가장 설명이 빠르게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제작한 영상을 잠시나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템퍼웨어가 목표할 시장으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물류 현장과 그 기관을 초기 타겟으로 선정하였는데요. 사업의 실효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반드시 현장의 중앙 관리자에게 제품 수요에 대한 의사를 파악해야 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한진 스마트 물류 현장에서 30년간 근무하신 부장님과 그 기간에 올해 종사하신 분과의 인터뷰 및 설문조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인터뷰를 위한 설문을 통해서 공통적인 의견을 모아보았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다들 안 사신다고 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타겟에 대해 사용할 만한 또 다른 기능이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보내주셨는데요. 결국 향후 시장에서 경쟁력을 반드시 갖추기 위해서는 기존의 온도 측정만의 기술로는 시장성이 희박하고 추가적인 기술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새로운 기능을 타겟에 따라서 추가하는 것은 당장은 어렵다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저희는 그럼 우선이 어떻게 추가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기술과 이를 기존 템퍼웨어를 어떻게 접목하는 것이 좋을까 고민해보았고 새로운 템퍼웨어의 발전을 공모해보았습니다. 우선 기업이 추가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기업 기능들과 따로 연동되는 어플리케이션의 보유 상황을 인지하여 비즈니스 모델을 보완해보았습니다. 저희는 두 달 넘게 식물부터 동물, 어린아이부터 노인, 정말 다양한 타깃에 대한 시장 조사를 계속해서 해왔는데요. 특히 어린아이를 대상으로 한 시장 조사를 하던 중 인구 비율이 줄고 있고 오히려 커지고 있는 노인 시장에 대한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타깃 선정에 있어서 노인 시장이라는 새로운 국면을 기존의 템퍼웨어와 저희가 어떻게 잘 풀어나갔을지 저희 팀원 서영님께서 이어 발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발표 이어하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활발한 시장 조사를 했고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이 노인과 관련된 자료를 굉장히 많이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기술을 노인 시장에 접목할 수 있을까 다시 한번 고민해 보았습니다. 실제 데이터도 확인해 본 결과 국내 독거노인 수와 노숙자의 수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중대한 사회적인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노인의 더 나은 삶을 이루기는커녕 고독사로 일주일까지 방치되는 상황이 나타나는 비극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는 독거노인 시장을 타겟으로 선정하는 데 명분을 얻을 수 있었고 관련 정책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 생각해 더욱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에피디아는 인천 스마트시티 주식회사와 인천시 동구 도시재생 사업에 참여 예정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동구에서 시행 중인 돌봄 플러그 사업을 가장 먼저 접할 수 있었습니다. 돌봄 플러그는 IoT를 적용한 플러그를 통해 전기 조도를 측정하여 위험시 알림을 보내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처럼 돌봄 플러그는 좋은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요. 하지만 어르신이 잠시 집을 비운 사이 측정량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오해가 생겨 위급 사항이라고 인지된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에 돌봄 플러그는 집안에서만 측정이 가능하다는 한계점을 가지게 됩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정부에서는 응급안전 알림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시행하는 데 다소 복잡하고 설치 및 관리 등에서 비용이 발생하며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서비스는 모니터 요원 인력 부족 문제, 코로나로 인한 장치 설치 지연 문제도 함께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저희는 이러한 서비스의 한계점에 대하여 에피디아가 가진 기술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기존 6가지 이상의 장치는 에피디아가 가진 기술로 기능을 통합한 웨어러블 기기가 인력 부족 해결 및 보급 가구를 확대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저희는 결국 이러한 이유를 조합하여 독거노인 생활 개선과 안전을 위한 솔루션인 도담밴드를 고안하였습니다. 이때 새로운 이름을 고민한 끝에 도담이라는 순우리말을 채택하여 노인분들이 복되고 건강한 삶을 살길 바라면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도담밴드의 주요 기술 4가지입니다. 기존 템포웨어에서는 체온 측정 기술만 있었지만 다음 구조도와 같이 보유한 기술을 적절히 배치하여 새롭게 고안해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앞서 언급했던 돌봄 플러그뿐만 아니라 한계점에 대한 해결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도담밴드는 스마트폰을 보유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제품을 구성했습니다. 스마트폰을 보유한 경우 밴드와 어플리케이션을 연동하여 어플 내에서 다음과 같은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정부 일부 지자체에서 독거노인에게 스마트폰을 보급해주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어 도담밴드의 실효성은 더욱 증가할 것입니다.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도 NFC, 블루투스 리더, 도담밴드 3가지를 세트로 함께 조달할 계획이 있습니다. 도담밴드가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 현장을 잘 아시는 보건소 주무관님께 사전에 연락을 드리고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독거노인 방문가정 서비스가 코로나로 인해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으며 이를 통해 돌봄 공백이 발생하여 도담밴드가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답변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개발한 도담밴드가 현재 인천 스마트시티 주식회사에서 시행 계획 중인 어르신들에게 태블릿 PC를 제공하는 모바일 월패드워 사업과 함께 진행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엿보면서 저희 팀원들 모두 도담밴드 개발에서의 성취감과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기대 효과입니다. 앞서 계속해서 언급한 바와 같이 4가지의 기대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시간 관계상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도담밴드와 비슷한 기능을 가진 타 기업과 비교 분석하여 시장성을 분석했습니다. 비교해본 결과 두 기업에 비해 도담밴드 기능이 더 효율적이며 무엇보다 비용 측면 측에서 우위를 가질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수익 창출 방안은 B2G를 중점으로 고안해 보았습니다. 실제로 인천 동구청에서 저희 아이디어를 쓰실 의향을 내비치셨으며 내부 노이가 거의 확정된 상황이라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방안으로는 조달청에 제품을 등록하여 각 지자체에 도담밴드를 조달하는 방안을 메인으로 고려 중이며 B2C 방안도 B2G에서 입소문을 얻고 난 뒤 진행하게 된다면 영업 관점에서 진입하기 쉬울 것으로 예상합니다. 조달청 나라장터의 납품 기준이 사실상 매우 까다롭습니다. 도담밴드의 경우에는 상대적 제약이 적은 벤처나라나 혁신장터의 제품을 등록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혁신장터의 제품을 등록하게 된다면 조달청 유튜브나 블로그, SNS에 해당 제품을 홍보를 같이 해주고 있어 좋은 홍보 방안이 될 것입니다. 현재 에피디아는 계속 앞서 얘기했듯이 인천 스마트시티 주식회사와 도시재생 사업에 함께 참여할
실시할 예정이기 때문에 동구 금창동에 있는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앞서 언급했던 모바일 월패드와 도담밴드를 체험 마케팅으로 기획하고자 합니다. 보이는 기사와 같이 저희는 이러한 결과를 얻어낼 것이라고 예상하며 기업을 알린 후 중소기업청, 조달청 등 조달 관련 전시회 사업에 참가하여 홍보한다면 개인 투자자부터 공공기관 조달까지 홍보하는 데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는 5년 이내에 노인 비율이 20%가 넘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예정입니다. 20년 전부터 고령화 사회를 예견하고 관련 제품과 정책이 쏟아지고 있지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기에 지금부터라도 실효성 있는 정책과 노인 라이프 스타일에 관심을 가지고 LPDI 비전에 능력을 볼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9988-234에 대해 아십니까? 9988-234란 99세까지 팔팔하게 231 알파가 가시는 게 가장 행복한 말이라는 교수님들 사이의 농담이라고 합니다. 이렇듯이 이런 말이 자유롭게 나오는 고령화 사회 속에서 LPDI 비전에 대해 더욱 바라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자, 이제 발표가 모두 끝났고요. 위원님들 질문 있으시면 자유롭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진행하시고 또 보고 오신다고 소개하셨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중요하긴 한 테마이긴 한데 앞서서도 뭐 분석을 하셨지만 기존에 있던 제품들도 되어 있고 지금 이 피디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만들어진 지가 얼마 안 된 창업기업이고 초기기업인데 그런 기존에 만들어진 제품하고는 아까 이제 가격 비교를 좀 잠깐 하셨는데 이게 하드웨어를 꼭 반드시 만들어야만 되는 건지 아니면 여기 지금 창업한 기업이 어떤 플랫폼으로서의 어떤 성능과 어떤 소프트웨어나 어떤 지대권을 갖고 있으시다면 기존의 뭐 스마트폰이든 기존에 나와 있는 제품을 연동해서 그걸 뭐 데이터를 좀 분석을 한다든가 이런 형태로 좀 나가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